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오늘은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민언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뭐 접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채널A하고 TV조선이 조건부 승인이 난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 뭐 많은 글을 올려서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었다는 이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널A하고 TV조선이 적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관심도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민원연이라는 단체가 시민단체라고 해서 어제 한번 저도 뭐 그분들이 보도자료를 보내왔길래 한번 좀 봤어요. 뭐 별 내용은 없고요. 네, 이런 겁니다. 조건부 재승인에 반대한다. 봐주기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민원연도 앞에 민주가 붙어있죠. 민주가 뜻이 뭡니까? 민주. 이때 민이 백성입니까? 국민입니까? 아마 봉건 시대였다면 백성일 거예요. 봉건 시대에서는 민주란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봉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시절입니다. 그때는 신하조차도 주권이었고 영의정조차도요. 다 그다음에 백성은요 당연히 일개미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자기를 위해 싸우라 그러죠. 그 고종이 을미년에 그 의병이 일어나고 할 때 팔도 창의를 요구할 때도 나를 지키라고 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권자니까. 선조 역시 도망갈 때도 나를 지키라 그랬죠. 자기가 국가니까. 그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지미국 국가다 한 게 그게 절대 왕정이라고 우리 배우고 있는데 바로 주권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네. 태양왕 루이 16세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봉건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바뀐 게 뭐예요?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권이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이걸 했던 최초의 나라는 아무래도 뭐 그리스도 있겠지만 로마이죠. 로마에서 이제 공화정을 했는데 그때는 컨술라트라고 하냐? 지금은 집정관으로 많이 번역하고 통령으로 번역도 하는데 어쨌든 그 원로원 같은 지금 국회 같은 데에서 뽑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집어넣고요. 두 사람을 뽑아갖고 1년 동안 하는데 한 달씩 바꿔서 이렇게 리더가 되도록 하면서 결국 6개월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재, 군주 혼자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군주가 우리도 왜 개 키울 때 혈통이 좋은 개를 찾지 않습니까? 혈통이 참 좋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머리 좋은 부모들 준 자식들이 대체로 유리해요. 재산 많은 사람이 유리하듯이 머리 좋은 사람들도 유리해요. 그만큼 혈통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혼인 자녀들 앞두면은 또 그 집안 알아보려고 애쓰는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혈통이 중요한데 혈통에 의해서 최고 실력자의 혈통을 이어서 이제 왕을 하는 게 군주를 하는 게 이제 과거에 봉건 시대 때 공통적인 것이었죠. 근데 로마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집단 지성 차원에서 물론 투표라는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은 혈통보다 더 좋은 사람이 이제 뽑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화정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명한 카이사르고 카이사르가 이제 결국 그걸 깼을 때 이제 그때 로마가 재밌는 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명의 통령이 있으면 더러 의견이 다투면 싸워버리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한 사람만 리드하게 해놨습니다. 그 사람을 요즘 우리가 영어로 독재자를 딕테이터라고 하는데 그 딕테이터로라 그랬습니다. 그걸 또 우리 번역관은 독재관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전쟁 동안은 그분이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게 되면 평생 하니까 6개월로 한정했는데 나중에 카이사르는 그걸 10년으로 자기가 바꿔놓고 사실상 황제같이 하다가 암살당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양자가 아우구스티스가 다시 집권하면서 로마를 기어코 황제정으로 바꿔놓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몇 년입니까? 한 2000년 가까이, 1500년 가까이 유럽 전체가 왕정, 군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동양사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군주정이 보편적인데 그걸 백성들은 일벌레잖아요. 그 일벌레인 백성들은 당신이 주권이 있어 하고 준 것이 근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 로마의 공화정은 시민만, 제한된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원로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뽑은 사람을 통령 또는 집정관으로 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게 점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오면서 모든 국민한테 다 주고 남녀도 주고 성인 일정한 나이 성인 되면 다 주면서 이제 지금의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화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화국이라는 말이 리퍼블릭에서 온 건 다 아시잖아요. 공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공화는요. 이거 순수 이건 중국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중국 최초의 정사가 사기인데 사기에는 그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주나라를 세울 때 도와줬던 주나라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거든요. 주공을 굉장히 칭송해서 이제 주공이 어쨌다고 글을 쓴 게 뭐 논어지 않습니까? 그 주나라의 10대 왕인가 보게 되면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집 여자 여왕은 아니고 장여상 할 때 여자입니다. 여왕이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신하가 소공하고 목공, 전공일 겁니다. 아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응? 그래서 그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희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안 세웁니다. 그리고 두 정승이 나라를 이끌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소공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방민지구 심호방수. 방민지구, 막을 방자, 백성맨자, 입구자. 백성의 입을 막는 거는 심호방수. 어렵다. 뭐보다 방수, 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 한 3,000년, 4,000년 전의 세계에서는 홍수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 서안 부근이었기 때문에 황하 중류입니다. 황하가 굉장히 긴데 쫙 상류에서 비가 엄청 와서 이쪽은 맑은데 물이 갑자기 불어요. 그런 막 갑자기 자다가 죽고 하는데 그런 홍수 대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재난 중에서 그런 홍수를 막는 것보다도 어렵다. 즉 백성의 입을 막는 건 어렵다라고 소공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정치를 하라, 언론 자유를 주자라는 주장이죠. 그러한 소공하고 전공이 여왕을 폐위해버리고 아들은 세우지도 않고 자기네가 다스리는데 중국이나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는 뭐 속국이었다는 기간이 기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임금이 있으면 그 임금의 연호가 나오잖아요. 뭐 건원 몇 년 이러죠, 그죠? 그 군주정에서 반드시 하는 건데 여왕 시절에는 여왕 몇 년 나가다가 여왕을 폐위하고 아들을 세우지 않은 시절에는 공화 1년, 공화 14년 이렇게 갑니다. 네. 그게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왕을 폐위하고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사에서 대공위 시대라고 있어요. 황제가 없는 시대.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특이하게 이 사마천 사기는 거기다 공화 몇 년이라는 이 연호를 달아놨습니다. 그거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리퍼블릭을 군주가 없는 시절이다. 그게 기본 조건이다 해서 리퍼블릭을 공화로 번역하면서 지금 공화국이 보편화된 겁니다. 네, 북한도 공화국이죠. 우리도 공화국이고. 네. 이런 공화국을 만든 사람들의 첫째 조건이 뭐냐? 바로 이 방민지구 심어방수라고 얘기한 소공 딱 저겁니다. 언론 자유 주라는 겁니다. 예, 언론 자유 마음에 안 들겠죠. 예.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이제 좌파적인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원예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하는 짓이 이겁니다. 무슨 언론단체가 이따위를 합니까? 더군다나 민주를 얘기하면서. 자, 이게 군주정이라면은 백성의 입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절에 이미 소공이라는 사람이 방민지구 심어방수라는 얘기를 딱 하고 그리고 공화정을 해서 정치를 잘했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한 3,000년 지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리퍼블릭을 번역할 때 뭘 할까, 민국으로 할까, 뭘 하다가 공화국을 만들어서 보편적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공화국입니다. 근데 저놈들이 그 방민지구 심어방수를 시행합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이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대한민국이 잘못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기여한 바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리면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잘한다 하는 언론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갖고 제가 늘 기사 쓰다 보면은 낮과 밤이 명확한데 그 중간에 으스름지대 그게 해지기 전에 으스름이다 그래서 밤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밝기 전에 으스름 새벽에 그래서 오보다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보 맞죠 뭐. 그걸 침수해몽도해서 너는 다 틀렸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이라는 겁니다. 네. 그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예를 들어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에
한겨레가 창간됐어요. 지금 꽤 오랜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 언론을 뭘 놓고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종편을 만들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걸 악용해서 이제 재승인 하면서 조건부를 세우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그 승인하면서 조건부를 단 걸 보면서 아 저거 줄세 얘기구나. 아 군대에 갔을 때 왜 병생활 할 때 딱 줄 세우기 하잖아요. 뭐 할 사람 해서 안 넣어 반대하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한 곳에 집 군기지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줄 세기 하고 파당 만들거나 하고 쌈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홀로 이제 독립을 해서 고고한 척 지내는 게 제 버릇인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민언련이라고 민주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들. 네, 민주라고 하면 군주에 반대하는 거니까 군주가 주권이 아닌 민주라고 하는 국민에게 주권을 주는데 거기서 첫째 조건이 공화라는 단어를 만든 데서 보게 되면 방민지구 심어 방수 즉 언론 자유를 해라라는 게 기본인데 이걸 반대하겠다.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국민청원을 해서 승인하지 마라 이런 압력을 넣는. 싫으면은 자기네 매체에 통해서 싫다 너희 틀렸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지적질은 해야죠. 지적질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사람 나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디베이트 토론이 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북한에 노동신문 외에 그 반대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20만이나 갔다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노련, 제가 기자 생활을 조선일보에서 하다가 시사전을 거쳐갖고 동아일보에 왔는데 동아일보 딱 오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벌써 2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제가 동아일보 노조에 안 들어가겠다 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끔 이렇게 초기에는 조금 뭐 제 성의는 표현했지만 노조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준이 기자는 노조원이 아니다. 기자는 노동조가 아니다. 이게 제 하나의 판단이었어요. 네, 그때 한 36살 됐을려나 뭐 그 정도 그때 나이인데 기자들을 노동자라고 해갖고 언론이 만들어져서 막 떠들고 하는 게 난 이게 그러면 기자는 종업원이니까 사주하고 싸워야 되는데 주제는 또 정부하고 싸워요. 네. 참 이상해. 근데 어떤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기자가 어떤 고용원이 돼버리면 이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언론인을 떠나서 민언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서 언론은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주권에도 어긋나고요. 언론의 기본도 틀립니다. 제가 굉장히 친핵하는 사람인데 전 절대로 반핵단체들을 없애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이 휘슬블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무리한 거가 있으면은 무리한 대로 그냥 무시하고 가고 못 본 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우리 윤상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국방 전문 기자가 이스라엘이 그 욤키푸르 전쟁 굉장히 깨진 전쟁이죠. 그걸 전쟁하고 난 다음에 만장일치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10번째 남자를 뒀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충성파로 가더라도 한 사람만은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이 저거 왜 그러지 들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그게 바로 언론의 매력이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핵단체를 두라는 겁니다. 근데 민원연은 이게 싫은가 봐요. 이게 바로 다수의 독재로 갈 수 있는 거죠. 민주 시스템에서요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보면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소 막 떠들어서 법과 뭐의 원칙에 가지 않고 다수로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처벌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룰대로 하고 룰 내에서의 완전한 경쟁을 허용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두 방송이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룰을 문제 삼으면 모를까? 이렇게 왜 새머리를 하냐 이거죠. 여기에 20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를 했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새머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한민국을 다시 봉건으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북처럼 가자는 겁니까? 저는 이북은 사이비공화국으로 봅니다. 언론 자유가 없고 그들의 헌법, 특히 중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게 되면은 뭐뭐뭐뭐 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 독재,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기반으로 하니까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나눠주는 게 공정하니까 독재를 보장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정상적인 나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권에도 있어요. 친중파. 그래서 저는 이 인민민주주의를 이건 아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는 안 된다. 민주는 맞지만은 거기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보게 되면 자유통일이라고 노래했고 자유대안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자유는 많이 얘기 안 해요. 80년 이후에 어떤 그 사상의 자유가 열리면서 주사파들이 들으면서 이상하게 자유란 단어를 많이 안 쓰고 그냥 민주주의 속에서 이제 뭐 민중이란 단어 하면서 인민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면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에 대한 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실수를 하면은 그 언론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언론도 사업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뭐 정부 방송으로 할 수도 있죠. 공영방송.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송이 몇 개 있죠. KBS 등. 근데 그것만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국엔 BBC 말고도 또 민영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틀리면 시장 원리에 따라 스스로 죽게 만들어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새몰이를 하냐 이거죠. 이번에 두 방송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해 준 것도 제가 보기엔 줄 세우기로 보여서 마땅치 않은데 또 이렇게 언론 청원이 들어간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구나. 근데 물론 이걸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야기하는 거는 디베이트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네. 이걸 안 바꾸고 대한민국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 정부가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악승을 예상했었는데 여당으로 하면 200석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제 10번째 남자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자의 저주를 조심하라는 거고 근데 그런 게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웃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분들도 한번 뭐 생각 다른 분들이 많겠죠. 많지만 이렇게 발랄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정되면 가고 또 가면서도 또 문제 제기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매력이고 그게 원동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의견이 통일이 잘 되는 북한보다 우리가 발전을 잘한 거거든요. 소련보다 미국이 먼저 발전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공화국에 산다고 하면서 반공화국적으로 움직이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화국이 뭔지, 리퍼블릭이 뭔지 그 개념을 놓치고 한 번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에도 언론 자유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민지구 심호방수라는 얘기를 주나라 때니까 도대체 몇 년 전인가요? 서기전 한 700년 경이니까 2500년, 2700년 전에 나온 걸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우리가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